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뇌와 심장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이야말로 뇌와 심장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체중 조절, 독소 배출, 항산화 물질 흡수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서 소화기 질환, 면역력 약화 등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부터 10년 사이에 대장암이 3배 이상 증가해서 한국인이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은 주로 채소를 먹는 민족이다 보니 장의 길이가 서양인에 비해 1m가 더 길어서 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소화기관의 건강에 따라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면역 증진의 핵심은 의외로 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어떤 성분을 받아들이고 배설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익균은 소장의 점막에서 수비수 역할을 합니다. 좋지 않은 균이나 독소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비수가 없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유해물질을 만들면서 우리 몸에 흡수하게 됩니다. 즉, 흡수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이 소장 점막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산균이 면역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장에 좋은 유익균이 많아야 건강도 좋아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의 장 속에는 약 100조 마리에 대한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유익균은 영양분을 분해하거나 비타민을 합성하고 장이 이를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모든 미생물이 이 몸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유익균이 있는 반면 유익균의 기능과 증식을 방해하는 유해균도 존재합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위해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적절한 비율이 필요합니다. 유익균이 많아야 장 건강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비만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비만세균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만세균은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서 몸을 더욱 살찌게 만듭니다. 비만세균의 대표적인 것이 펄미큐테스균, 일명 뚱보균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교수팀에 따르면 비만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비만 유발 세균인 펄미큐테스가 체형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날씬균인 박테로이데테스보다 약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즉, 살을 빠지게 하는 미생물인 박테로이데테스와 같은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면 탄수화물을 장에서 분해하고 배출하는 효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식약처로부터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 수면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세로토닌 활성이 저하되면 우울이나 뇌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인체에 필요한 세로토닌은 상당 부분 위장에서 생성됩니다. 따라서 위장의 건강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식습관 조절,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 즉 유익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소나 올리고당 성분인데 우리 몸에서 직접 소화를 시키지 못하지만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쳐진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를 때 생유산균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코팅은 되어 있는지, 균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장에서 보장되는 유산균의 숫자, 즉 보장균수입니다.
가령 투입 유산균이 1억 마리든 10억 마리든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균의 숫자가 적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장균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20여 가지의 프로바이오틱스 원료가 있는데 그 원료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특히 화학 첨가물이 배제된 상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개별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시고 제품에 적힌 보관 방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에 매우 취약합니다. 위의 위산 농도가 낮은 공복에 섭취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제품은 대부분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식전, 식후 관계없이 섭취하셔도 됩니다. 되도록 식후 30분 후에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비타민과 함께 섭취한다면 유산균을 먼저 섭취하시고 비타민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 섭취할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를 복용 중일 때는 유익균이 사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생제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삼가주시고 그래도 만약에 섭취해야 된다면 항생제 복용 후 적어도 4시간 뒤에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단기간의 효과를 고려하지 마시고 적어도 3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세요. 이상으로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 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장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